45년간 회사 청소부로만 일해온 내가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복이 찾아올 거예요. 구로공단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이상만, 올해로 70살이 된 그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낡은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뜨면서도 그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어제와 똑같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상만은 잠깐 멈춰 섭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하나정밀이라는 중견 제조기업까지 가는 길, 그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탑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벌써 45년째 이 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 회사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25살의 청년이었는데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변한 것은 나이뿐만이 아닙니다. 꿈도 희망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회사 정문을 지날 때마다 이상만은 경비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원은 고개만 까딱할 뿐 제대로 된 인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상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상만은 가장 먼저 청소 도구들을 점검합니다. 걸레, 청소기, 세제통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정리, 식당 설거지, 그리고 지하 창고까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가 스스로 맡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45년 동안 반복해온 생활 습관이 그의 몸에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청소를 시작할 때 이상만의 손놀림은 매우 세심합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고 컴퓨터 주변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가끔씩 직원들의 개인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도 그는 정성스럽게 정리해둡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하면 이상만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속삭임들을 그는 모르는 척합니다. 거지 노인이 또 왔네. 저 할아버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정말 꼴사납다 같은 말들이 귓가를 스치지만 이상만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만 계속합니다. 그들의 말이 가슴에 박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항변할 힘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부장이 지나가면서 던지는 조롱 섞인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닦으세요, 이 할아버지.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하며 비웃는 소리에도 이상만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 김 부장은 이상만의 이런 반응이 더욱 못마땅한 듯 혀를 차고 지나갑니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면 이상만은 특히 더 꼼꼼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니까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변기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거울도 얼룩 하나 없게 만듭니다. 바닥의 물기까지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자신이 그 일을 맡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이상만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직원들이 남긴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버려진 반찬 몇 점을 몰래 먹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쌀 한 톨도 소중했던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음식을 남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후에는 지하 창고 정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둡고 습한 창고에서 혼자 묵묵히 상자들을 옮기고 먼지를 털어내는 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상만은 언제나 성실합니다. 한 개의 상자라도 대충 치우는 법이 없습니다. 무겁고 더러운 상자들을 옮기면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창고 안에서 혼자 일하고 있으면 가끔씩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이상만은 비로소 한숨을 내쉽니다. 하루 종일 등을 구부리고 일했던 몸이 아픕니다. 허리도 무릎도 어깨도 모든 곳이 쑤십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이 그의 삶이고 그의 일상일 뿐입니다. 작업복을 벗고 개인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이상만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상만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떠들고 있지만 그는 그런 것들과는 동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그를 진짜로 보지 않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이상만의 몸도 함께 흔들리지만 그는 아무것도 잡지 않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깁니다. 월세방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 순간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낡은 TV를 켜놓고 멍하니 바라봅니다. 뉴스에서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떠들지만 그의 세상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간단한 저녁을 먹고 나면 항상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액자를 꺼냅니다. 액자 속에는 흑백 가족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상만과 어머니, 그리고 한 사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은 빛발에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펜으로 쓴 이름 하나가 보입니다. 장병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상만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그냥 일꾼일 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저 일만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같은 일상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감습니다. 이상만이 하나정밀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어떤 예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던 그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침 청소를 시작하려던 그때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이상만 씨,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즐거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만은 걸레를 내려놓고 김 부장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더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모두 이상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앉으세요. 김 부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상만은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서류 몇 장을 뒤적이더니 이상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만 씨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로 퇴직 처리하시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만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상만의 이런 반응이 시시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별로 없으시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좋은 기회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오래 버텼네요. 이제야 정리되는군요. 같은 말들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이상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순한 분이시네. 다른 사람 같으면 화라도 낼 텐데. 사무실을 나온 이상만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놀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욱 세심하게, 더욱 정성스럽게 청소를 했습니다. 마치 이곳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 모든 것이 끝날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이상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5년 동안 해왔던 일이 이렇게 갑자기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운하다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낼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하 창고로 내려간 이상만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창고 청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옮기면서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에 쌓인 때를 닦아냈습니다. 어둡고 습한 창고 안에서 혼자 일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창고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상자들과는 달리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상만은 호기심을 느끼며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1980년대 자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주명부였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뒤져보던 이상만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봉투 하나가 서류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오래되어 흐릿했지만 내용을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만아, 넌 내 아들이다. 내 이름을 감히 주진 못했지만 그 피는 절대 속일 수 없다. 장병태. 이상만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뒤에 적혀있던 그 이름이 여기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장병태, 한화정밀의 창업주였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상만은 편지와 함께 주주명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상만, 지분 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청소부로 살아온 자신이 이 회사의 주주라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분명히 진짜였고 편지의 필체도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상만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주주명부와 함께 자신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45년 동안 청소부로 살아온 늙은 남자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상만은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창고 정리를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더 큰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이상만은 평소보다 일찍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견한 것들을 집에 가서 천천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개인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가방 안의 서류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이상만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상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 편지가 진실일까? 자신이 정말 장병태의 아들일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집에 도착한 이상만은 서둘러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주주명부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진 뒤에 장병태라는 이름과 편지의 서명이 일치했습니다. 이상만은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의 아들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긴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와 주주명부를 번갈아 보며 45년 전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어린 시절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신은 25살이었고 어머니와 함께 큰 저택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의 가정부였습니다. 이상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저택에서 자랐고 그 집 주인이 바로 장병태였습니다. 장병태는 당시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 사업가였고 하나정밀의 창업주였습니다. 이상만은 그 집에서 장병태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장병태는 이상만을 친아들처럼 대해주었고 교육도 받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병태에게는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이상만보다 2살 위였고 작은 아들인 장도윤은 이상만보다 1살 아래였습니다.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이상만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보다 이상만을 더 아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상만이 25살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장병태의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이상만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가정부 새끼가 감히 이 집에서 어깨를 펴고 다녀. 큰아들의 말은 날이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이상만은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상만이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고 밤늦게 쓸데없는 일을 시키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 집게만도 못한 놈이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상처가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장병태는 큰아들의 이런 행동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상만이 장병태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큰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야, 이게 바로 우리 집 가정부 아들이야. 아버지가 불쌍해서 키워주는 거지.
친구들이 웃으며 이상만을 구경하듯 바라봤습니다. 이상만은 책을 덮고 일어서려 했지만 큰아들이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직 구경도 못 끝냈는데. 이 자식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얼마나 착한 척하는지 알아? 진짜 역겨워.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가정부 새끼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큰아들은 이상만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상만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그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람?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키워주는 개야. 다음 날 이상만과 어머니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큰아들이 장병태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자식이 저한테 주먹질을 했어요. 더 이상 둘 수 없습니다. 장병태는 당황했지만 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만은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는 날, 이상만은 장병태와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장병태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만 역시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와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 장도윤이 창가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상만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이상만과 어머니는 작은 월세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집에서 가정부 일을 찾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만은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게 됐네. 어머니는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만은 그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날로 나빠져 갔습니다. 추위와 걱정으로 병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의 겨울 끝자락,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만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만은 혼자서 어머니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장병태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상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상만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이상만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하나정밀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상만은 망설였지만 결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그 집의 회사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면접에서 이상만은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지원자인 척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지만 주어진 자리는 말단 청소직이었습니다. 이상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25살에 하나정밀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45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그 자신도 점점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장도윤을 볼 때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그 아이가 이제는 회사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도윤은 이상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이상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만 역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병태가 남긴 편지와 주주명부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상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곳을 떠나야 할까? 45년 동안 쌓인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며칠 앞둔 목요일 아침, 이상만은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며칠 동안 완벽하게 청소를 끝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5년 동안 자신이 맡아온 모든 곳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라 회사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상만은 청소 도구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정성스럽게 청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청소기 코드도 확인하고, 걸레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세제도 충분한지 살펴봤습니다. 1층 로비부터 시작해서 복도, 사무실, 화장실까지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청소했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에 얼룩을 지우고 창문을 닦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성실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세심하게 일했습니다. 각각의 책상마다 애정을 담아서 정리했고 화장실 거울도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변기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닦았고 바닥 구석구석까지 신경 써서 청소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면서 이상만은 벽에 걸린 회사 연역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정밀의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업주 장병태의 사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장병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상만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이상만을 무시하거나 조롱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닦고 있네. 마지막까지 부지런하다. 퇴직하면 뭐하고 살 건지 궁금하네 같은 말들이 들려왔지만 이상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에 묘한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박 과장이 지나가면서 던진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상만 씨, 나이도 많은데 퇴직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집에서 놀아야죠. 그 말에는 동정심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무시하는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이상만은 잘 알아보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70살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 업무가 한창일 때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발견한 그 서류들이 있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고 안은 여전히 어둡고 습했지만 이상만에게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해준 곳이었으니까요.
형광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더 이상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자들을 하나씩 옮기면서 과거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장병태의 아들이 맞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45년 동안 청소부로 살아온 이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고에서 일하면서 이상만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 떠올려 봤습니다. 장병태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하나하나 기억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장병태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만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될 거다. 그때는 그저 어른의 위로하는 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창고 정리를 마치고 위로 올라오는 길에 이상만은 김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김 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비웃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상만 씨,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45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청소만 하다가 퇴직하시니까 어떤 기분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만은 고개를 숙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상만의 대답을 듣고 더욱 비웃었습니다. 참 성실하시긴 해요. 하지만 성실한 것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죠. 결국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청소만 하고 그게 운명이라는 거죠. 김 부장의 말은 마치 이상만의 인생을 단정 짓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만은 아무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이상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직원들이 남긴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릇을 닦았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수십만 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했던 걸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이상만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상만은 젊은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승진에 대한 이야기, 연봉 인상에 대한 이야기,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상만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꿈과 희망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에 이상만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복도 청소, 화장실 정리, 쓰레기통 비우기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떠난 후에 누군가 불편을 겪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각 층의 화장실을 점검하고 휴지와 비누가 떨어지지 않았나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이상만은 직원들의 책상을 유심히 봤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소품들, 가족 사진들, 메모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상만은 각각의 직원들에게도 저마다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꿈이 있을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이상만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청소 도구들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창고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내일 출근할 다른 사람이 쓰기 편하도록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걸레는 깨끗하게 빨아서 말려놓고 청소기도 먼지통을 비워서 정리해뒀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개인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45년 동안 매일 입었던 작업복을 벗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회가 깊을 줄은 몰랐습니다. 작업복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기름때, 먼지, 세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이상만은 평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새벽 4시부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45년간의 회사 생활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는 모든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모든 것을 천천히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으면서도 이상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옷을 입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낡고 해진 작업복이지만 45년 동안 자신과 함께해온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슴 주머니에는 항상 작은 수건을 넣어두었고 허리춤에는 열쇠고리를 차고 다녔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을 텐데 오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골목길, 상가들, 버스 정류장까지의 모든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45년 동안 매일 지나다녔던 길인데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내일부터는 이 시간에 이 길을 걷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버스 안에서 이상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만은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평범한 금요일이지만 자신에게는 인생의 한 장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상만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이상만은 평소와 똑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경비원에게 안녕하세요. 청소 도구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청소는 특별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1층 로비의 바닥을 닦으면서도 한 번 더, 두 번 더 확인했습니다. 유리창도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이상만에 대한 시선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이 그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비웃는 얼굴이었고 박 과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이상만을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오전 업무를 하는 동안 이상만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며 각각의 사무실을 바라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이 모든 곳이 자신의 기억과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설렘, 중년이 되어서의 무덤덤함, 그리고 지금의 아쉬움까지 모든 감정이 이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만은 식당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남긴 그릇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지난 45년 동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일이 힘들고 지겹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쉬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몇 명의 직원들이 이상만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상만 씨,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심인지 예의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만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후가 되어 이상만은 마지막으로 지하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며칠 전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일하면서 이상만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 회사의 주주일까? 장병태의 아들일까?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마지막 상자를 옮기면서 이상만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청소부로서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나중에 천천히 밝혀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웠고 확신도 서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이상만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청소 도구들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사용했던 모든 공간을 점검했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곳이 있을까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화장실 휴지를 보충하고 세제통도 가득 채워뒀습니다. 자신 다음에 올 사람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업복을 벗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상만은 천천히 단추를 풀면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 옷과 함께한 시간들, 이 옷을 입고 흘린 땀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개인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작업복을 벗은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용품을 정리하고 개인 물건들을 챙기는 동안 이상만은 조용했습니다. 별다른 개인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수건 한 장, 여분의 비누 하나, 그리고 오래된 도시락통이 전부였습니다. 45년을 일한 사람의 개인 물건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나서는 순간 이상만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45년 동안 자신을 품어준 건물이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자신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었습니다. 건물의 모든 창문, 모든 벽돌까지도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문을 통해 들어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문을 나서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정색 스포츠카 한 대가 회사 앞에 멈춰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차였고 엔진 소리도 웅장했습니다. 이상만은 잠시 멈춰서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탈까 궁금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경거리 정도로 여기며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젊은 남성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상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상만은 당황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오는 걸까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남성은 분명히 이상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에서 품격이 느껴졌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상만 씨입니까?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이상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더욱이 이렇게 고급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자신을 찾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상만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 남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주주명부 그리고 편지를 읽고요. 그 순간 이상만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그 아이, 장병태의 둘째 아들, 지금은 하나정밀의 회장이 된 장도윤이었습니다. 45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기억 속의 그 아이와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왜 여기 있는지, 왜 청소부 할아버지와 대화하는지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김 부장은 얼굴이 굳어져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상만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장도윤이 이상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청소부에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박 과장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만 역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청소부로 살아온 자신에게 회장이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이상만이 말하려던 순간 장도윤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 지금 당장 이곳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엄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정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층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2층, 3층에서도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와서 전 직원을 모으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거의 모든 직원들이 정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장도윤과 이상만을 바라봤습니다. 이상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습니다. 45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도윤은 직원들을 둘러보더니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회사의 오래된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하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그들의 얼굴에서 읽혔습니다. 이상만 님은 제 아버지, 고 장병태 회장의 장남이십니다. 장도윤의 이 한마디에 현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45년 동안 청소부로 일해온 그 할아버지가 창업주의 아들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뭐라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장도윤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과 함께 1980년대 주주명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명부에는 이상만 님이 우리 회사 지분 5%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편지에는 이상만 님이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김 부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상만을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거지 노인이라고 부르며 비웃었던 일들, 청소만 하다 죽을 팔자라고 말했던 일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회사 주주에게
더욱이 창업주의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이켜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직접적으로 모욕을 주지는 않았지만 무시하고 방관했던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상만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며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중에는 이상만을 놀리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장도윤은 이상만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진정한 주주이자 저희 가족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이 회사를 묵묵히 지켜오신 분이십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주주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만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회사의 소유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상만님은 우리 회사의 명예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장도윤의 발표에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만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퇴직을 앞둔 초라한 청소부였는데 이제는 회사의 주주이자 명예 고문이 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그냥 이 회사에서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하지만 장도윤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회사에서 받으셨을 모든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장도윤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윤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상만 님을 부당하게 대우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 부장과 박 과장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김 부장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어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평소에 이상만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로 퇴직 처리하시죠라고 말했던 일, 청소만 하다 죽을 팔자라고 했던 일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젊은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에서 거지 노인이라고 수군거렸던 일들, 이상만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모든 순간들이 기억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상만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자신들의 직장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이상만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던 몇몇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무시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 고생 많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작은 배려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도윤은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급이나 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직원들은 이제 정말로 회사가 변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만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저 이 회사가 내 삶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날 기억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감동과 인정받았다는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따라했습니다. 김 부장과 박 과장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에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상만은 이런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복수나 권력을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하나정밀의 놀라운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45년간 청소부로 일해온 70세 남성 알고 보니 회사 창업주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방송사에서 동시에 나갔습니다. 기자들은 이상만의 이야기를 인간극장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로 포장해서 전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이 놀라운 반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여성이 갑자기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윤희, 그녀는 이상만의 딸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와 다툰 후 연락을 끊고 지내던 그녀였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거 우리 아빠잖아. 윤희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복잡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항상 바빴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해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는 아버지가 때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는 원망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윤희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빠, 다른 집 아버지들은 딸 결혼할 때 이것저것 많이 해주는데. 그런 말을 하며 아버지를 원망했었습니다. 이상만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툼 이후 윤희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돌아가신 기일에만 짧게 만날 뿐이었습니다. 서로 어색해하며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상만은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 같아서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텔레비전에서 본 아버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윤희는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지난날들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서둘러 하나정밀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정밀에 도착한 윤희는 회사 정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아버지를 찾는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회사 직원 한 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상만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이상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딸입니다.
직원은 즉시 안내를 해주겠다며 앞장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정중한 대우였습니다. 이상만은 회장실 근처에 마련된 접견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장도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찾아와서 딸이 왔다고 알려줬습니다. 이상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희가 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회사로 찾아온다니 뉴스를 보고 온 게 틀림없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딸에게 어떤 얼굴로 다가가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윤희가 접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표정은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제 일어난 일들 때문일 것입니다. 윤희는 문 앞에 서서 한참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빠.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만도 일어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년간의 서먹함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그리워했다는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윤희가 먼저 다가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윤희가 아버지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만도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 윤희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윤희가 말했습니다. 아빠,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이상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어제서야 확실히 알게 된 일이야. 그리고 알았다고 해도 너한테 말했을까 싶다. 믿어주지도 않았을 테고.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야 사람 대접을 좀 받게 되어서 기뻐요. 이상만은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가 이제야 사람 대접 좀 받네. 윤희야, 미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의 서운함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도윤이 고문실을 찾아왔습니다. 윤희를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따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상만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따님께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좋은 자리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랐지만 이상만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윤희는 자기 길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특혜는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만의 말에 장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의 배려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상만과 윤희는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빠,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요.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윤희의 말에 이상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윤희야. 아빠도 이제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몇 달이 지난 후 한화정밀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상만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회사 내부의 문화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직급이나 업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는 회사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업계에서도 한화정밀의 변화를 주목하며
벤치마킹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김 부장과 박 과장은 예상했던 대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박 과장은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만은 이들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보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것 아닙니까?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이런 모습에 많은 직원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이상만의 인격에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김 부장은 해임된 후에도 이상만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고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김 부장을 보며 이상만은 오히려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김 부장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김 부장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상만은 회장실 근처에 마련된 고문실에 매일 출근했습니다.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45년 동안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로 향했고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청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후배 청소 직원들을 챙기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상만이 살아있는 희망이자 목표였습니다. 고문실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한쪽 벽에는 이상만의 오랜 근무를 기념하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고 작은 찻잔과 커피잔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만이 가장 즐겨하는 일은 직원들에게 커피를 따라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판기 커피를 혼자 마셨지만 이제는 좋은 원두로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커피 내리는 솜씨도 일품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고민이 있을 때면 고문실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상만은 인생의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인생은 길어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저도 70이 되어서야 제 자리를 찾았잖아요. 이상만의 말을 들은 젊은 직원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직원들에게는 더욱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청소 직원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일도 소중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그 역할을 맡은 거죠.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도 45년 동안 이 일을 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후배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만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상만의 조언으로 청소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휴게실이 새로 만들어졌고 복리후생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직원들이 청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서로에게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희는 약속대로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주말에는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몇 년간의 서먹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부녀 사이의 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윤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도 반성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어려움을 혼자 견뎌내시고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윤희가 감탄하며 말하면
이상만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대단하다는 거냐? 그냥 살아온 것뿐이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이 있는 법이야.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이제 회사 복지팀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이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윤희의 능력을 인정받아 정당하게 채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소외계층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앞장서며 아버지를 닮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만은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장도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장도윤은 이상만을 형님이라고 불렀고 이상만은 여전히 도윤이라고 부르며 격식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형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장도윤이 미안해하며 말하면 이상만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이제라도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의 너그러운 마음이 장도윤에게는 더욱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상만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도 열렸습니다. 근속 45년 성실의 상징 이상만 고문님께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전 직원이 참석하는 행사였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과거에 이상만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상만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행사에서 이상만이 한 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제 삶이었고 이 회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무엇보다 사람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회사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이상만은 고문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창 밖으로는 구로공단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은 같았습니다. 이상만은 그 모습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상만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판기 커피 대신 좋은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며 더 이상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살.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신의 정체성도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